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가열차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워싱턴의 빅 이슈 미국 한국 유사실현,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조야와 펜타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빅 이슈 미국 한국 유사실현.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워싱턴을 뜨겁게 하고 있는지 이 본 방송을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군사 정책, 펜타곤의 군사 정책은 인도 태평양 군사 전략 보고서에 따른,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한과 시리아,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이 환태평양 라인, 인도 태평양 라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이 국방 정책과 또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군사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 이슈들 때문에 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유사시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부분과 또 전시작전권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 나아가서는 미국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이 방위비 부담금 문제,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얽혀 있으며, 또 지금 한반도 영내에는 북한의 이 무차별적인 도발로 해서 지금 한반도와 이 동북아, 나아가서는 이 태평양을 주변으로 한 모든 동맹국들의 시선이 한반도에 쏠려 있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워싱턴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한국 유사시론에 대해서 좀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의 소리 방송은 11월 2일 미국의 이 현재 워싱턴에서 고개를 드는 것이 미국 유사시 한국 역할론이며, 이 지금 미국과 한국의 유사시, 이 한마디로 유사시론, 과연 미국의 유사시론으로 볼 것인지 한국의 유사시론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워싱턴에서 논의가 활발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에서 동맹인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수면으로 뛰어오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밝혔습니다. 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까지 넓히는 문제가 미국과 한국 군 당국 협의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워싱턴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과 한국 군 당국 간 최근 논의에서 동맹의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미국 유사시로 넓히자는 미국 측의 의견이 제시됐다는 보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지만, 하지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구속된 한국 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이미 미 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이후 워싱턴에서도 꾸준하게 이 합의에 대해서는 이루어져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통화에서 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는 문제는 사전에 모든 상황에 구성력을 갖는 해답을 정해놓고 있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2017년도에 북한이 이미 대량 SLBM을 개발을 끝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선은 두 개의 전선일 수도 있겠다. 이때까지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내에서 북한이 한국을 침략을 했을 때의 한반도 유사시, 한국 유사시론에 의해서 그 미군의 전략적 지원과 전략적 동원, 나아가서는 그거에 대한 범주가 이때까지는 한반도 유사시에 국한됐었는데, 북한의 2017년 이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이후 이미 유사시는 한반도의 유사시, 한국의 유사시뿐이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도 범주에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한 이 김정은의 SL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캘리포니아까지 도달할 수 있는 13,000km의 도발 거리를 가능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2017년도에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워싱턴과 펜타곤 또 한국군 관계자와 미 국방부 관계자가 이것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리 방송은 계속해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워낙 많아 한국의 참여 여부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뒤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설명이다. 쉽게 말하면 전략적 융통성이다. 자, 한반도의 위기를 볼 것이, 한반도의 유사시를 볼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의 유사시와 미군의 유사시를 동시에 볼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의 ICBM 이 공격 저짐을 포착한 미국이 B2 전략 폭격기로 북한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본토 안전을 앞세워 한국과 상의 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전을 강행해 북한이 괌에 보복 공격을 가한다면 동맹으로서 한국의 참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한국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고 북한의 ICBM 발사대를 파기하는 것도 주권적 결정이듯이 한국이 미국과 한국연합 대응에 동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주권의 영역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이제는 한반도 한국의 유사시가 아니라 한국의 유사시는 미국의 유사시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북한의 이 도발은 한국과 미국의 동시에 유사시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헨란 연구원은 한미동맹이 워낙 굳건하고 이 양국군이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 어떤 군사적 사태에서도 서로 협력할 것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세부적 측면을 알기 전에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미리 주장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북한과 제한적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이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또 혹은 한미연합사령부 또 혹은 우리 한국군 사령관 또 유엔군 사령관과의 이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라는 이야기며, 그것은 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북한의 도발, 지금 현재 북한 도발은 국지전을 넘어서 다국적군과의 도발 형태로 변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한국 쪽과 한국의 유사실험과 미국의 유사실험을 동시 봐야 한다. 그렇지만 한미연합사령부와 미국방부, 유엔군 사령관의 각 부대의 이 공통적인 권한과 이 법에 따른 그 해석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플하죠. 그냥 이제는 이 한국의 유사실론은 미국의 유사실론으로 같은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군 국방부와 미군의 펜타곤 국방부가 이제 협의를 한 건데, 이게 이제 특정으로 나왔습니다. 2017년부터 쭉 해오던 것이 특정으로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소리 방송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소상히 전달을 했으며,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은 한미 동맹에 대한 확대입니다. 확대. 자, 그런데 솔직히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조항입니다. 또 긍정적인 것이 한국군에게는 굉장히 뼈와 살이 되는, 쉽게 이야기해서 뼈와 살이 되는 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중앙일보 역시 10월 29일 미 유사시 한국군 파병, 미 한미동맹 대응 범위 확대, 마치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이 파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는 미 동맹 위기관리 관리 대응 범위 확대 요구, 미 유사시 한국군 파병 상황 올 수도, 뭐 되게 우리가 좀 불리한 것처럼 보도를 하죠. 그리고 뭐 한미 동맹의 미국 유사시도 포함 절대 안 된다, 뭐 좌파 신문들은 읽을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미 연합 위기관리 범위 미국 유사시까지 확대 거론, 미국 유사시에도 한미 대응연합 미국의 추가 청구서. 이거 조선일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미 한반도 넘어 미 유사시에 한국군 참전 요구 파장, 이게 이제 이 여론이 좀 확대가 됐는데, 이 사진이 바로 2017년 9월 북한이 화성 12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을 때 이 F-35B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라고 하는 B-1B 스텔스 폭격기 2대, 그 한국 공군이 북한 상공을 날랐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자,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다국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한국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파병에만 국한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야기한 것은 어떤 거냐? 데일리 NK입니다. 데일리 NK는 미 위기 때 한국군 파병 명문화 요구하는 요게 중요합니다. 명문화라는 게. 예, 데일리 NK는 29일 날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소상하게 보도하면서 한미 군 당국이 한미연합사의 연합방위 및 위기관리 체제를 규정한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소리 방송처럼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한반도 한국의 유사시는 곧 미국의 유사시다. 그러니 그 큰 틀 안에서 미국과 한국은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내에 근거한 법에 따라 우리들의 한미 군사 동맹의 영역을 확대하자가 본질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데일리 NK가 밝혔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2조에는 한미 양국의 정치적 독립과 안정을 위협하는 외부 세력의 무력 침공 위기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에 대응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약 제3조에는 한미 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느 한쪽이 군사적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하면 헌법 절차를 밟아 참전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조약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국은 그동안 소말리아, 이라크 등에 병력을 파병했으며, 특히 소말리아에서 공병대대가 아이디드 근본에 침입을 격퇴했고, 또한 이라크 자이툰 부대는 아이빌 지역에서의 민사작전을 통해 현지 사회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데일리 NK가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원론을 처음으로 가가지고 핵심을 건드리면 무슨 이야기냐? 왜 워싱턴과 펜타곤에서 한국 역할론과 미국 유사시론, 한국 유사시론이 떠오르느냐? 쉽게 말하면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의해서 한국과 미군의 역할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미국의 요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워싱턴 조야와 미국 펜타곤, 미 국방부를 달구고 있는 빅 이슈, 미국과 한국의 유사실현, 본질은 하나입니다. 김정은이의 도발은 이미 한반도 영내를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한국군이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한국과 미군은 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전략 보고서에 따라서 앞으로 연합전선을 형성하는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묶여있던 한국군을 좀 더 글로벌화 시키려는 입질, 다시 말하면 자유북진 통일의 연합부대의 밑그림을 미국이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